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반은 종류가 보시면 여기가 AP죠. 자, 보시면 싱글하우스가 있고요. 타운하우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 세미 디타치드, 이거는 반독립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싱글 디타치드라고 되어 있으면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단독주택이 제일 비싸겠죠.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하고 요거 단독주택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경우도 많고요. 한 단지 안에 막 섞여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요거는 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김으로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하우스는 자,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싱글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가격이 보시면 꽤 비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낮은 거는요, 우돈탄이잖아요. 방콕 아니고요. 그죠? 이거 치앙마이. 방콕 아니고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치앙마이니까 가격이 방콕보다 낮은 겁니다. 근데 방콕은 보시면 그냥 100, 50, 30, 4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겠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보통 전형적인 타운하우스가 플래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 타운하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타운하우스가 가장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전형적인 반단독 주택이 어떻게 생겼냐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반단독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또 타운하우스하고 막 섞여 있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보시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공항이고요. 공항 가는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쪽이 민불이 가는 쪽이죠. 자, 그래서 고급 주택이 들어가기에는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교통적으로 보면 위치가 굉장히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비싸려고 하면 시내로 들어가는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도로교통으로 전부 돼 있고 전철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전철이 있는 데는 역세권의 콘도들이지 주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무반들이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도로교통 중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이 좋은 쪽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는 건 뭐냐면 외곽으로 많이 나가서 도로교통도 적고 시내에서 좀 멀고 차도 많이 막히고 또 주변에 인프라도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앞에 얘기했던 타입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하우스 하나만 볼게요. 요거 볼까요? 그냥 자, 요게 자, 요거는 아까 콘도가 이쪽에 있었죠. 반대쪽에 있죠.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타운하우스네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왜 나느냐? 이제 앞에 거는 싱글 하우스였고, 요거는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면적도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요거는 면적이 보시면 풀빌라의 면적이 656 스퀘어미터고요. 보시면 126 스퀘어미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요거는 가격도 엄청 싸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방나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보다 가격이 쌉니다. 원래 평균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이 위치들은 시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무반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 바퀴 돌아볼게요. 외곽으로 쭉 돌아보면요. 이게 돈무안 공항입니다. 자, 외곽으로 논타부리 쪽으로 해서 한번 아래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어딜 가든 이 정도 무반들이 쭉 있죠. 자, 그러니까 무반 숫자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태국에 현재 젊은 분들, 그러니까 태국에서 직장 다니는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합니다. 그리고 애를 하나밖에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핵가족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물론 한국보다는 대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반의 수요가 있는 거지만 앞으로 무반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곽에 가격이 싼 무반들의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억, 3억짜리 이런 것들은요, 재고가 많아도 좀 심각하게 많습니다. 이게 태국의 지금 집값, 특히 방콕의 집값을 많이 잡아주는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건설사들은 계속 꾸준하게 이 무반들을 외국인한테도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예전에도 한번 법 통과시켰다가 다시 집어넣었죠. 국민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외곽에 있는 무반들은 재고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여드린 거는 메이저 회사들 보여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반은요, 중소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변두리로 갈수록 중소업체들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이건 방콕 변두리에 콘도 짓는 중소업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양입니다. 콘도는 건설사들이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외곽에 싼 무반들은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 들리던데, 저 외곽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큰 집에 살지 왜 시내 가가지고 하냐. 교통도 생각 안 하시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방콕에서 무반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꽤 오랫동안 시내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그 직장까지 가는데 큰 무리 없는 지역에 무반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곽 쪽에 좀 많이 떨어진 지역에 한국인이 산다라고 하면 그 대부분 보면 와이프 태국분 두고요. 자녀들도 좀 있고 그리고 생활 반경이 그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시면요. 그냥 자기 경험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외곽에 있는 뭐 2, 3억짜리 집 크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가치가 있냐면 시내에서 좀 들어가기 좋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태국에서 가장 비싼 무반은 이 무반입니다. 라수아드 S라고. 자, 여기 보시면 요 조그만한 여기입니다. 여기에 짓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550 밀리언 바트입니다. 200억 넘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보시면 프로프 원격에서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땅값이 비쌀수록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 땅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 볼게요. 자, 요게 두 번째로 비싼 무반입니다. 자, 요 위치에 만드는 무반입니다. 자, 보면 요게 시내가 여기 있으니까 멀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에까마이고요. 에까마이 넘어가서 지금 요 지역이 고급주택이 즐비한 지역입니다. 이쪽이 고급주택이 즐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걸립니다. 에까마이까지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시내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또 가까운 지역이 이쪽에 보면 파타나칸 있죠. 여기 보시면 파타나칸. 이쪽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볼까요? 자, 요게 지금 파타나칸에 있는 고급 무반 짓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냥 비싸 보이죠. 자, 이거 그냥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포레스티아스 안에 보시면 요게 멀버리 그루브고요. 요거는 150밀리언 바트가 시작입니다. 자, 요거는 식스센스. 우리 식스센스 잘 아시죠? 거기 레지던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80밀리언 바트 시작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같은 가격이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콘도보다 무반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반을 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무반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방콕에서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태국인 와이프가 있거나 완전히 믿을 수 있는 태국인이 있어서 태국인 명의로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영어로 변호사한테 법인 작업 시켰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 경우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작업해서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가 법인이 있으니까 그 법인으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법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인으로 사면 잘못하면 그 법인까지 큰일이 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으로 사는 거 저희들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급 주택들 중에서 방콕이든 파타야든 푸켓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콘도를 살 수 있고 20억짜리 무반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20억짜리 콘도는 내 이름으로 등기를 쳐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 콘도를 사게 되죠. 자,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안전하게 무반을 살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푸켓입니다. 푸켓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방콕하고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콘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켓 같은 경우는 리스홀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홀드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홀드로 구매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고 공급도 결국은 지금은 공급이 좀 많습니다만 공급도 결국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품만 잘 고르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가열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거품이 있는 풀빌라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만 피하시고 하시면 리스홀드로 사도 충분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쪽에 계시는 분이 연락 와갖고 나는 개인 명의로 샀는데 개인 명의로 산 게 아니고요. 리스홀드로 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국에서 개인 명의로 외국인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가치 있는 무반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새벽 2시 넘어서 요 내용으로 오늘 마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기 방라 지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뷔페 두 군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핫판맨이 있습니다. 여기 핫판맨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와, 이런데 식당이 있나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찾아와서 주말 되면 줄 서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다른 지점에 가면 거의 못 먹습니다. 근데 주중에 여기는 위치가 정말 외진돼 있어서 주중 점심 조금 지나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거의 가장 인기 있는 허거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도 굉장히 싸서 비싼 거 드시지 마세요. 싼 거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이 드시면 1000바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고요. 조금 가격이 나가는데 추천을 해 드리면 여기 오시면 메가방라가 아니고 메가방라 딱 지나가지고 여기 건축자재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사루
샤브 뷔페 있습니다. 여기 현금으로 가지고 가셔서 지불하시면 세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그 딱 가격만 주면 됩니다. 1인당 899 바트짜리 드시면 무난합니다. 더 비싼 거 드시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스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시하고 샤브샤브를 같이 뷔페로 드실 수 있는 식당이고, 요 가격대 중에서 제가 가본 데 중에서 그나마 손꼽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두 군데 제가 오늘 뷔페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통 1시간 반, 2시간인데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2시간 동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1시간 정도 되면 배불러서 다 먹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가박나 안에 있는 것보다 여기 가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아저씨였습니다.